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에이텐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시트로행에서 판매하고 있는 뉴 C3 에어크로스 모델입니다. 네, 차량 같은 경우에는 4m 16 정도 돼요. 4160mm 정도 되고, 높이 같은 경우에 1650mm 정도 되거든요. 좀 소형 SUV인데 볼륨감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좋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여자분들이 타기에는 상당히 좀 용이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전면부 같은 경우에 시트로행 고유의 그런 디자인이 많이 숨어져 있는 편이고, 하단 부분에는 뭐 도시명 SUV임에도 불구하고 좀 오프로드의 느낌을 좀 많이 살린 그런 디자인을 형성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6구짜리로 되어 있는 파크트로닉 센서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전방 주차 뭐 크지 않은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전면 주차나 이런 것도 좀 용이하게 돼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은 요즘에 이제 소형차 뭐 좀 대표적인 게 기아의 세토스라고 하는 모델이 있는데, 뭐 옵션 추가를 하시게 되면 LED 라이트나 이런 거 좀 제공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전구 타입으로 되어 있는 클리어 램프가 좀 들어가 있고, 상단 부분에 있는 데일라이트 같은 경우에만 LED로 장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데 프랑스를 실제 직접 가보니까 차 자체가 이렇게 좀 풀옵션 차는 많이 이용을 안 해요. 왜냐면 자동차라는 것 자체가 이제 주차하기도 좀 힘들고 도심 국가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마 그런 영향이 지금 수입돼서 오는 차에도 조금 영향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지금 엔진 같은 경우에는 1500cc 엔진에 130마력짜리 디젤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라이트를 점등한 상태인데 이런 모양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뭐 조그만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그런 공룡 스타일의 볼륨감이 있는 디자인을 형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디자인이 조금 봤으니까요, 후면부 디자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이 차에서 좋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요 본네트 라인이 상당히 좋아요. 여기 보시면은 약간 굴곡진 라인이 있는데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라인이 있거든요. 아마 제가 영상에서 설명해 드리는 것보다 조금 전시장에 방문하셔가지고 실제 보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타이어 장착이 되어 있고요. 타이어는 215 50R에 17인짜리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컬러팩이라고 하는 이제 옵션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좀 추가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액티브하게 좀 생겼다,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게 좀 역동감 있게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자분들이 타셨을 때 상당히 좀 예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프랑스에서도 사실 이 옵션이 풀옵션 들어가 있는 차는 그렇게 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런 컬러팩 같은 게 좀 없는 편인데 이런 게 들어가 있고요. 요 뒤에 이제 3열 부분에 되면은 유리에 이렇게 좀 디자인이 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따로 스티커를 붙인 게 아니라 유리하고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뭐랄까요, 스트라이프를 좀 넣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도 좀 프랑스적인 요소가 좀 많이 가미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좀 컬러풀하다, 좀 아기자기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이 유리에 들어가 있는 색감하고 루프 보시게 되면 루프렉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일체형으로 지금 동일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요소 부분이 상당히 좀 다채롭게 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후면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도시명 SUV라 좀 상당히 좀 작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전면부보다는 좀 와이드한 느낌이 좀 있고요. 투톤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좀 이채롭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주차를 할 수 있는 카메라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차 센서가 지금 6개가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형차 4m 16 정도 되는 작은 차임에도 불구하고 전방 주차 센서하고 후방 주차 센서, 그 다음에 카메라 같은 게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하는데 상당히 용이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360 카메라는 장착이 안 돼 있어요. 근데 푸조나 시트로행 차들이 그래픽을 이용해서 마치 360인 것처럼 그렇게 구현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따가 주차하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 좀 편리한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차가 좀 작으니까
4m 16이면은 국산차로 한다 그러면은 뭐 베뉴 이 정도 사이즈인데, 트렁크는 이쪽에 보시면 버튼을 눌러서 열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좀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 네. 하단에 스페어 타이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스페어 타이어는 장착이 안 돼 있고 그 임시 키트만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무게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좀 적재를 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추세가 좀 스페어 타이어는 좀 많이 안 하는 편이죠. 네,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 있고 따로 빠지는 공간은 없기 때문에 뭐 트렁크 제가 봤을 때는 한 20리터짜리 트렁크 한 2개 정도 수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캐리어로 봤을 때 상단까지 한다 그러면 뭐 한 300리터 정도, 350리터 정도 나오는 공간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것 같고, 가림막 같은 경우에는 좀 제거하게 되면 따로 상단 위로 좀 세울 수 있겠네요. 차가 좀 큰 차는 아닌데 국산차 뭐 베뉴라던가 이런 거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그래도 조금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내에 들어가서 차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창문 쪽에 옵션이 하나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만한 차에 과연 이런 블라인드 선쉐이드가 들어가 있는 차가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뒷좌석에도 상당히 작은 차인데도 선쉐이드가 하나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족 단위로 이동하더라도 상당히 좀 편하게 이런 옵션을 좀 사용할 수 있고요. 국산차에서는 아마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 급에 나오는 차에 이런 선쉐이드 장착한 차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좀 모양도 조금 들어가 있네요. 도 해치는 상당히 좀 고급스럽게 약간 크롬 재질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실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크지 않은 차인데도 상대적으로 좀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그 패브릭 시트가 좀 장착이 돼 있어요.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죽 시트를 그렇게 많이 선호하는 편은 아니고, 뭐 선호한다 안 한다 이런 거 떠나서 가죽 자체가 뭐 아티피셜 가죽, 그러니까 아티코라고 얘기하고 있는 인조 가죽을 사용을 전혀 안 하기 때문에 사실 가죽 옵션을 집어 넣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사치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대형 업체들 뭐 메르세데스 벤츠라던가 BMW나 이런 업체들은 친환경이라던가 이런 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가죽 재질보다는 뭐 알칸타라던가 인조로 제작된 가죽의 느낌이 나는 그런 시트를 장착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아티피셜 가죽도 좀 많이, 아티코 가죽을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가죽 시트는 뭐 오리지널 가죽을 다 사용하기 때문에 요 좀 소형차에는 지금 이제 패브릭 시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촉감 느낌이라던가 이런 거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약간 이제 이런 패브릭 느낌을 좀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잘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국내는 워낙 그 소형차 같은 경우에는 그 패브릭 시트를 잘 사용을 안 하려고 하시죠, 대부분. 그래서 이 정도 차에는 뭐 인조 가죽을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 아무래도 뭐 국내 인조 가죽보다는 저는 패브릭이 좀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내에 들어가서 한번 공간을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와, 차는 그렇게 큰 차는 아닌데 그래도 무릎 공간이 좀 여유가 있는데요. 하나 반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무릎 공간 형성이 되어 있고요. 하단에도 이렇게 발이 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고, 네, 뭐 한 3명 정도는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좀 큰 사이즈는 아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폭 자체는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 가지고 좀 이 정도는 여유 있게 좀 탈 수 있을 것 같고, 하나 좀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보통 SUV 소형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옵션이 좀 없어요. 근데 요 중간 거를 좀 내려주시면, 네, 물론 뚫리기는 하죠. 이렇게 뒤에 트렁크로 뚫리기는 하는데 팔걸이 형식으로 좀 사용할 수 있게끔 중간 시트를 좀 내리면, 네, 이렇게 폴딩 되는 기능이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고무 러버로 되어 있는 부분으로 해서 컵홀더 2개를 형성하다 보니까 그냥 4분 타고 간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좀 장점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런 거는 국산차가 좀 뭐 카피를 좀 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좀 카피를 해서 사용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플라스틱 질감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어져 있는 이음새도 뭐 이렇게 좀 날카롭거나 이런 부분이 없고 상당히 좀 잘 돼 있다, 마감 처리가 상당히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상당히 좀 장점이 되는 부분이고 아이디어 부분에서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뒤에 보시게 되면은 독서 등의 LED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네, 그
배터리 세이프 기능이 있어가지고 켜지지 않는데 이쪽에 양쪽에 지금 그 독서등이 하나씩 형성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손잡이 부분도 들어가 있고,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옵션이 많이 없긴 한데 맥포켓, 네, 수납할 수 있는 맥포켓도 들어가 있고, 요것도 지금 재질이 약간 틀려요. 예, 틀린 재질에 약간 여기 좀 마감재가 들어가 있는 것 같네요. 이렇게 좀 탄성이 좀 있는 이런 부분에 좀 스티칭도 들어가 있고, 예, 색감을 좀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뒷좌석에 지금 컵홀더가 2개가 형성이 돼 있는데 여기에 또 음료수 같은 거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여기도 수납 공간이 있고, 여기 보시면 그 12V 아웃잭을 하나 꽂을 수 있는 그 포트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뒤에도 충분하게 뭐 좀 전기 장치라던가 이런 거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사실 패밀리용으로 사용하려 그러면 이쪽에 에어덕트를 좀 하나 형성했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 실내 캐빈 공간 자체가 큰 차는 아니다 보니까 이런 거는 조금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네요. 자, 그러면은 전면부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날로그 클러스터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8인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8인치짜리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액정이 베젤이 좀 있는 편이네요. 네. 그 다음에 글라스 루프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뒷좌석을 좀 보시게 되면은, 네, 잘 보이나 모르겠네요. 네, 이렇게 글라스 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푸조차라던가 시트로행차 보게 되면 루프 같은 경우에 그 형성은 돼 있지만 오픈되진 않고 그냥 뷰 방식으로 좀 많이 했는데, 지금 요즘에 나오는 푸조나 시트로행 차들은 요것도 이제 오픈되는 이제 그 파노라 선루프 장착을 해주니까 뒷좌석도 상당히 좀 비유감도 좋은 것 같고요. 뒤에 타도 저 가운데 앉아있는, 지금 제가 가운데 앉아있는데 뭐 괜찮습니다. 그냥 여유 공간이 좀 있는 것 같고, 덩치가 좀 큰 분이 3분 탄다 그러면 조금 어렵겠죠. 뭐 하마 3마리가 타면 좀 어려울 것 같지만, 뭐 일반적인 그냥 뭐 평범하신 분, 네, 표준 체형에 계신 분들 3분 정도는 뭐 여유 있게 좀 갈 수 있는 그 정도 폭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지금 패브릭으로 돼 있고, 이것도 지금 컬러팩 들어가 있는 걸로 해서 시트가 형성이 돼 있고요. 그 좌석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다이얼식으로 해서 열선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단으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도 음료수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등받이 부분은 이쪽에 보시게 되면, 예, 이 버튼을 눌러서 등받이 각도 조절을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단에 보게 되면 눌러서 뒤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기능이 있네요. 조금 아쉬운 거는 그 높낮이를 좀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팔걸이가 하나 장착이 되어 있는데 운전석에만 장착이 되어 있네요. 네, 이것도 각도 조절을 좀 할 수 있거든요. 단계 조절을 할 수 있는 팔걸이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운전석에만 좀 장착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사이드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 당겨서 내리는 수동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립감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두터우니까 잡는 느낌도 상당히 좋은 것 같긴 한데, 요즘에 이제 국산차도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를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지금 뭐 푸조 3008이나 이런 차들은 이제 전자식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아날로그 느낌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선호할 만한 옵션인 것 같고, 좀 요즘 시대에 맞는 전자식 브레이크를 좀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지금 제가 제일 앞으로 당긴 거거든요. 시트를 가장 앞으로 당겼을 때도 주먹이 한 반 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러버 타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논슬립 부분을 해서 이렇게 좀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요거 제가 제 뒤로 민다 그러면, 네, 상당히 좀 넓은 공간 확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뒤에 사람을 안 태운다 그러면은 시트 좌석을 좀 낮춰가지고 이렇게 운전하실 때도 좀 다리가 좀 닿지 않을 정도의 넓은 공간이 형성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앉으셔도 괜찮으신 것 같고, 뭐 조금 뒤에 이제 좀 덩치가 있으신 분이 타시면 앞쪽으로 좀 당겨 앉으셔도 이 정도 앉으셔도 여유 공간이 있거든요. 주먹 하나 반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고, 발을 놓는 부분은 상당히 잘 해놓은 것 같아요. 디자인적인 부분이 상당히 참 잘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공간 활용성은 차 크기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좀 칭찬을 좀 많이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수납 공간은, 네, 글로우 박스 같은 경우에는 뭐 공간은 그렇게 넓진 않은데 안쪽으로 좀 깊게 돼 있어요. 네, 어우, 손이 거의 안 들어갈 정도로
상당히 깊게 돼 있어 갖고 수납하는 거는 다른 차보다는 조금 용이하겠네요. 그 다음에 이쪽에 버튼이 하나가 있는데 그 에어백을 락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 여기 앞에 타게 된다 그러면 뭐 차량 사고 시 에어백이 전개되면 조금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수동 열쇠로 잠가서 락을 걸 수 있는, 터지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그 이제 기능이 장착이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프랑스라는 나라 자체가 이런 이제 안전이라던가 이런 거 좀 많이 생각을 하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컬러팩 부분하고 마찬가지로 색감을 맞춰서 덕트 부분에도 이렇게 좀 디자인을 좀 처리했다는 거, 이런 부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패브릭 시트로 좀 돼 있어요. 네. 이게 좀 가죽이었으면 좀 더 고급스러웠겠죠. 지금 DS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 다 가죽으로 사용하는데 가격대가 뭐 거의 4천 후반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가죽 자체가 지금 뭐 옵션 자체가 조금 비슷한 옵션이 들어가 있지만 금액대가 상당히 좀 저렴하게 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감안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디스플레이는 상당히 좀 간단하게 돼 있어요. 터치 부분으로 이용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돼 있고, 요 밑에 보시면 스마트키를 이용해서 시동을 거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드라이브 셀렉트 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이 차 같은 경우에 전륜 구동 방식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뭐 4륜이나 이런 차는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그 전자식 터레인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눈 오는 날이나 그 다음에 뭐 좀 울퉁불퉁한 날이나 뭐 이런 이제 5가지 모드로 해서 ESP를 오프 시키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립이 좀 필요한 미끄러운 도로라던가 이런 거를 좀 바꿔주시면 지형에 따라서 터레인을 전자식으로 좀 많이 바꿔줘요. 그래서 요 지형을 운전자가 인지하고 본인이 터레인을 돌려서 거기에 맞는 엔진 파워라던가 그 다음에 트랙션은 변경을 해서 그거 주파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4륜 구동은 아닌데 마치 4륜 구동에 있는 그런 옵션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HDC 기능이 좀 들어가 있네요. 힐 디스턴스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한계령이라던가 우리나라 이런 좀 높은 도로에서 내려올 때 브레이크를 좀 많이 밟게 되면 페이드 된다 그러거든요. 그 브레이크가 좀 잠겨가지고 제동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일반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차가 이제 내려오다가 트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쉬었다 가시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요 이제 그 HDC 버튼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속도 한 7km라던가 9km 정도로 설정을 하면 브레이크를 밟지 않더라도 차가 천천히 내려오는, 트랙션을 걸어서 내려오는 그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V 아웃잭이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USB 포트를 하나 연결할 수 있는 단자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는 또 뭐가 있냐면 요즘에 이제 타입C를 많이 장착을 해주거든요. C타입을 장착을 해서 이렇게 좀 전원을 따로 반대쪽으로 뺄 수 있는 기능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이 없다는 게 조금 아쉽고, 여기 보시게 되면 스포츠 모드 버튼하고 기어 변경했을 때 PRND 들어가는 거를 LED로 표시되어 있는 점등 표시가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는 핸드폰 무선 충전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핸드폰이 무선 충전 기능이 되는 핸드폰을 보유하고 계시면 여기다 패드에다가 핸드폰을 올려놓으시면 이제 충전할 수 있는 그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국산차에서는 옵션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기본 사항으로 다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편리한 옵션이 좀 많이 들어가 있다. 가격 대비로는 상당히 훌륭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운전석에 가기 전에 요거는 또 하나 설명드리고 가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요거 도어 해치 이제 스투케이트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차들은 이제 버튼 뭐 예전에 있던 스마트 같은 경우에 뭐 고무 러버로 되어 있는 버튼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두 개의 홈이 있거든요. 요거 눌러주시면 차량이 닫거나 열리거나 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잡이를 잡으면 문이 열리게 되어 있고, 이 부분을 터치해 주시면 차량의 문이 닫히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리 부분에 보시게 되면은 사각지대 모니터링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BSM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있는 차도 이렇게 표시해주는 ADAS 기능 중에 하나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실내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이제 그 동승석 시트에 없던 기능이 여기 하나가 있네요. 저쪽은 그 운전석을 높낮이 조절을 할 수가 없는데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전해야 되니까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는 저쪽은 좀 당겨가지고 등받이 조절을 해야 되는데 좀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이얼식으로 돌려서 등받이 각도로 조절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약간 차에서 좀 많이 쉼을 가지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불편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닌가,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핸들 같은 경우,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요 밑에를 당겨 주시면 틸팅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텔레스코프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수동이긴 하지만 스티어링 높이를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쪽에 보시게 되면은 그
이렇게 홈이 하나가 파져 있어요. 요거는 이제 기능을 하나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스마트 키를 사용하다 보면 배터리가 방전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제 시동을 못 걸기 때문에 상당히 좀 뭐 난감한 경우가 있는데, 이 홈 부분에 이렇게 키를 대주시면 비상시에 이제 배터리가 없더라도 시동을 걸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트용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한 번 정도는 기억하고 두시면 상당히 좋은 옵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능은 전자기능이 뭐 버튼이 몇 개 빠져 있는데, 지금 차선 유지 기능이라던가 이런 거 들어가 있고요. 카드 수납할 수 있는 거랑, 그 다음에 할로겐 라이트다 보니까 그 라이트의 조사각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뒷좌석에 짐을 많이 싣게 되면 조사각이 위로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요즘에 이제 LED 라이트라던가 아니면은 뭐 제논 라이트에 세이프 레벨 기능이 있는 차들은 이 기능이 좀 빠져 있는데, 얘는 수동으로 조사각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차를 올렸더니 상당히 좀 시야감이 높게 돼 있네요. 네, 그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아날로그 클러스터를 장착을 하고 있고요. 요즘 이제 푸조 3008이나 이런 차들은 12.3인치짜리 이제 전자식 클러스터로 들어가 있는데, LCD 방식이죠. 요거는 지금 수동 방식으로 돼 있고 뭐 간단하게 좀 돼 있는 편입니다. 네,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딱딱하긴 한데 가죽 느낌, 가죽인 것 같긴 한데 가죽 느낌과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상당히 좀 딱딱하네요. 이런 느낌으로 좀 돼 있고, 홈 부분 들어가 있고요. 3D 스포크 방식으로 형성이 돼 있고, 볼륨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랑 메뉴 같은 거 조정하실 수 있고요. 이쪽에는 이제 전화를 받거나 이렇게 이제 그 핸드폰하고 연동됐을 때 쓸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고, 옆에 쪽에 보면은 이제 프랑스 차들이 이렇게 이제 컬러 방식으로 두 개가 나와 있어요. 여기는 이제 뭐 오토라이트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라이트 조정할 수 있는, 수동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하단에 있는 버튼 같은 경우에는 크루즈 컨트롤러 기능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ACC는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 정속 주행을 할 수 있는 크루즈 컨트롤러 기능으로 이렇게 러버가 하나 더 나와 있다. 그 다음에 와이퍼 조정하는 거, 이거 뭐 일반적인 거니까 크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일단 디스플레이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조금 시동을 한번 걸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지금 디스플레이 구동하게 되면 8인치짜리 디스플레이가 구동이 되는데, 옵션이 좀 들어가 있어요. 전조동 점등 장치나 스타트 앤 스탑 기능도 들어가 있고, 차가 이제 주차하게 되면은, 이게 정차하게 되면은 엔진이 꺼지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런 기능도 들어가 있고, 주차 센서, 그 다음에 사각지대 모니터링 기능이라던가 이런 게 좀 들어가 있습니다. 차량 설정이라던가 이런 게 들어가시게 되면은 헤드라이트 기능, 뭐 가이드미 홈이라던가 웨이컴 홈, 뭐 차 리모컨을 켜게 되면은 불에 딜레이 타임을 주거나 이런 게 있고요. 요즘에 이제 안전 옵션들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이 안전 옵션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액티브 세이프티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이제 사람이라던가 차가 있으면은 자동으로 멈춰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권장 속도 감지라는 건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권장 속도 감지라는 거는 앞에 있는 표지판을 좀 읽어요. 차가 그 렌즈 타입으로 해서 60km면 60km, 70km면 70km에 대한 걸 읽어가지고, 네, 이거에 대한 거를 이 지금 보시게 되면 가운데 디스플레이에다 표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60km 속도에서는 60km로 가라, 90km 속도에서는 90km로 가라, 이런 거를 좀 인지할 수 있게끔 돼 있고, 피로 감지 시스템이라는 거는 주행을 좀 오래 하시다 보면은 좀 피곤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딜레이 타임을 가지라고 하는 그런 거를 좀 표시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게 되면 차선 이탈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좀 표시가 잘 안 돼 있네요. 일단 다른 메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주차 같은 경우에는 후진 시에 와이퍼를 작동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뭐 비 오는 날이나 이럴 때는 좀 상당히 좀 용이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여기 메뉴를 보시면 에어컨이라던가 이런 거 조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사진 같은 것도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미러링크라 그래서 안드로이드 오토하고 이런 거 이제 그 애플 카플레이라던가 이런 거 좀 제공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용이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네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스노우 모드라던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댑티브 기능을 돌려보시면 머드라던가 샌드, 좀 미끄럼이 있는 도로죠. 그 다음에 ESP 오프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디스플레이도 표시가 되고요. 액정 부분에 있는 컬러 디스플레이에도 표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전륜 구동이긴 하지만 좀 이런 이제 필요한 옵션들을 좀 많이 제공하고 있거든요. 이런 게 좀 장점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엔진룸 보고 마지막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같은 경우에는 1500cc 디젤 엔진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뭐 디젤 이슈가 좀 있었죠. 작년 같은 경우에 좀 심하게 있었는데 그래도 푸조 같은 경우에는 WLTP를 다 맞춰요. 환경 기준으로 맞추게 돼 있고 요 올해까지 뭐 디젤 엔진을 좀 주력으로 팔지 않겠나. 뭐 내년에도 디젤 계속 나올 것 같긴 하고 좀 작은 엔진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디젤 엔진을 좀 많이 경험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푸조차의 디젤 엔진 상당히 좀 잘 만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디젤 엔진 자체가 구조가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좀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수리라던가 이런 거에서 조금 이제 가솔린보다는 좀 용이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네, 엔진도 상당히 좀 작은 사이즈로 돼 있고 지금 본네트가 여기서 형성이 되는데 엔진 높이도 상당히 좀 낮아요. 낮게 좀 작게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네, 푸조 같은 건 좀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요즘에 이제 유로 5 때 그 DPF 필터라는 필터가 있었거든요. 그 파티클을 좀 모아서 태워서 보내는 그 필터가 있는데 그 기술도 푸조에서 먼저 개발한 기술이고요. 예전에 그 디젤 엔진이 CID 엔진, 벤츠 엔진이 나왔을 때 상당히 좀 덩덩덩덩 거리는 이런 좀 소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피에조 인젝션이라 해서 그 직분사 방식으로 인젝션이 바뀌었는데 그것도 푸조에서 좀 개발을 했던 기술이고 차량이 가다가 중간에 멈춰서 네, 엔진을 꺼트리고 다시 키는 아이드링 스탑 기능이 있는데 이것도 푸조에서 개발을 했던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그 SCR이라 해서 이제 환원으로 해서 그 요소수를 적용해서 이제 그 뭐 넉스라던가 이런 거를 좀 감소시키는 기술이 있어요. 네, 지금 이제 유로 6에서 많이 쓰고 있는 기술인데 그것도 네, 푸조에서 개발을 했던 기술이죠. PSA 그룹에서 개발한 거죠. 일단 환경적인 부분에서의 모든 엔진, 디젤 엔진에서의 들어가 있는 최신 기술들은 푸조, 시트로엔, PSA 그룹에서 개발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 나와 있는 차들이 디젤 엔진 그걸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친환경적인 엔진을 개발하고 있는데 사실 그 폭스바겐의 디젤 이슈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그 디젤 엔진이 한 10년의 호황기를 맞고 사양기로 좀 가는 거에 대해서 조금 네, 아쉽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왜냐면 디젤 엔진이라는 것 자체가 뭐 예전에는 상당히 좀 큰 엔진 상용차에 사용하던 거를 승용차에 들어간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토크라던가 보시게 되면은 지금 1500cc의 120마력 엔진이긴 하지만 토크가 30토크 정도 나와요. 대략 승용차로 따진다 그러면 터보 엔진이 아닌 일반 내추럴 엔진이나 본다 그러면 한 2700cc에서 3000cc 정도의 힘을 가진 차를 네, 끌 수 있는 순간 그런 힘을 낼 수 있는 차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유용한 감이 많이 있긴 하지만 요즘 선호도는 뭐 진짜 현실적인 걸 봤을 때는 조금 떨어지는 감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뭐 전기차가 이제 그 전동화를 좀 많이 해서 들어올 것 같긴 한데 지금 현재 전시되어 있는 차 같은 경우에는 네, 디젤 엔진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엔진 부분 뭐 특별한 건 없고 뭐 좀 이제 프랑스 차들이 좀 부족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트랜스미션 부분이었는데 요즘에 이제 글로벌화되어 있는 부품 회사들이 많이 공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이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배터리 부분도 예전 차 같은 경우에 이 앞쪽으로 많이 빼는 편이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뒤쪽으로 좀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차가 이제 좀 앞에 후드 부분이 그렇게 넓지는 않잖아요. 근데 사고라던가 이런 게 났을 때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2차 사고도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위에 상단 부분에 보시게 되면 본네트에도 흡음재라던가 이런 게 좀 잘 돼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디젤 소음이 있지만 그런 거를 좀 많이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흡음재 같은 거 좀 많이 덧댔고요. 엔진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작은 것 같네요. 왜냐면 이 엔진이 작다 안 작다를 좀 보시려면 그 제교 랜드로버에 가면 이제 그 인제니움 엔진이라고 2.0 엔진이 있어요. 그 엔진의 높이를 한번 보시게 되면 아마 제가 말씀드린 부분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좀 되게 작고 낮게 형성돼 있고 엔진의 그런 위치라던가 이런 게 상당히 좀 잘 돼 있습니다. 요거는 좀 칭찬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한데 디젤이 요즘 선호도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요거는 이제 소비자의 몫으로 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시트로엔 듀 C3 에어크로스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에이텐트였고요. 좋아요와 구독 신청은 제가 좋은 영상을 찍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